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삼수선 정리라고 합니다. 자, 삼수선 정리란 게 뭐냐면, 수선이 3개 있을 때 이제 정리가 되는 여러 가지 우리 규칙들을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2개가 수선이면, 두 개가 수선에 관계가 되면, 다른 한 개도 무조건 수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삼수선 정리예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수선이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수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삼수선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자, PO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자, 여기 길이랑 알파라는 요 친구가 수직이라고 가정합시다. 일단 수선이 하나 나왔고요. 또 OH의 길이랑 L이라는 수선이 서로 수선을 이룬다면, 그럼 나머지 하나의 관계, 즉 PH와 L의 관계도 뭐가 된다? 무조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자, 여기 PO의 길이와 알파 길이 서로 수직이고, 그 다음에 OH와 L이 서로 수직이라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뭐가 된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삼수선 정리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 2개가 수직인데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수직이 된다 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가능한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PO의 길이와 알파가 수직이란 뜻은, 우리 면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란 뜻은 여기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여기 모든 직선하고도 다 어떻다는 거야? 다 수직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알파 위에 있는 요 L도 어때요? L도 이렇게 계산하면 수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OH의 길이와 L도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얘도 수직이잖아. 결국 OH라는 친구는 알파라는 면 위에 있는 거니까, 모든 면 위에 있는 알파 면 위에 있는 모든 선과는 무조건 PO의 길이가 다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 있는 L의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직이라는 뜻은, 그러면 자, PH의 길이와 여기 길이도 수직이 다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 얘 면 보여요? 얘 면 보입니까? 자, L과 알파는 한 직선 위, 한 평면 위에 있고, 그리고 L이란 친구는 누구랑도 수직이라는 거야. 여기는 P, 여기랑도 수직이라는 거다, 그치? 여기도 수직이랑 이렇게 딱 수직이야. 그렇다는 말은 L이란 친구는 평면 PHO랑도 어때요? 그대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평면 위에 있는 선분 OH도 무조건 직선 L하고 어떻다는 거야? 무조건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좀 정리합시다. 자, 여기 있는 선분과 여기 있는 전체적인 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그럼 베타와 직선 L은 서로 어때요?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베타 위에 있는 요 PH의 요 선은 베타 위에 있는 임의의 선분인데, 그 선분이 무조건 어떻다는 거야? 다른 그 L과도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다?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정리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PO의 길이와
면 알파와 그러니까 수선으로 만난다면 이번에는 L과 pH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하나 남은 거 있죠. 여기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도 왜 이렇게 되는가 봅시다. 마찬가지죠. 여기가 베타잖아요. 베타인데 자 보세요. 여기는 L과 베타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치? 수직으로 만나죠. 그럼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pH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OH도 베타 안에 있는 성분이죠. 이거 베타, 평면 베타 안에 있는 선이잖아. 그치? 있는 직선이니까. 그럼 여기 베타와 L은 무조건 다 수선이니까 어때요? 무조건 다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어때요? 베타 안에 있는 직선 OH도 어때요? L과 수직이 될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요놈과 요놈이 서로 수직이면 요놈이 수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인데,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과 그 다음에 pH가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그치? 첫 번째부터.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도 마찬가지 면을 생각합니다. 이걸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그럼 pH라는 친구는 베타 위에 있는 성분이고요. OH라는 친구도 어때요? 베타 위에 있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pH와 그 다음에 OH는 우리 베타 위에 있는 직선인데요. 근데 그 두 직선이 모두 어때요? L과 수직이잖아. 그렇다는 말은 L하고 베타가 어때요? 서로 수직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봐봐. 베타 위에 있는 선 중에 또 누구도 있어요. PO라는 성분도 있잖아요. 그럼 PO랑도 L도 어때야 된다는 거 서로 수직을 만나야 되는 거네. 그치? 근데 L은 또 어디 위에 있는 선이에요? 알파 위에 있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알파와 PO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가겠습니다. 자, 삼수전 정리 갈게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쓰이는 거냐?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러면 어디도 수직이냐면 L과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파란색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2. 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죠? 그럼 제곱하면 16이 나와니까 얘가 얼마예요? 4. 그럼 뭐예요 이거? 3이죠? 그래서 AH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 삼수전 정리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잘 파악해서 익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7번 요런 게 이제 좀 삼수전 정리에서 좀 많이 어렵죠. 이제 요런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봐봐. 여기 직각이죠.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럼 어디도 직각이다. 여기도 직각이다. 그쵸? 다시 요렇게 직각. 요렇게 면과 직각. 그러면 뭐만 남는다? 그러니까 IH의 길이와 GE의 길이가 어떻다? 서로 직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L인 거고요. 얘가 PO인 거고요. 얘가 PH인 거야. 그 느낌인 건데 지금 조금 모양이 좀 달라졌죠. 자, 아무튼 얘가 지금 수직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여기 이 G의 길이는 저 1하고 3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루트 10이네요. 이렇게 됐나요? DI의 길을 구하라 했네요. DI의 길이. 그럼 이거 일단 HI 길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2cm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HI 길이 구하면 돼요. HI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H, E 직각이죠? 수직 I 그 다음에 G 이렇게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10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거 우리 그 넓이 구하는 공식 직각 그럼 1 곱하기 3은 루트 10 곱하기 H로 해도 되죠. 그쵸? 오케이? 어차피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제외했어요. 그래서 H는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10분의 3이니까 루트 10분의 3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해하면 DI의 길이가 빗변이겠네. 그러면 4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10분의 9는 X제곱이고요. 그럼 X제곱은 10분의 49네요. 그럼 X는 루트 10분의 7인데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루트 10 해가지고 얼마? 10분의 7 루트 10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삼수정례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가 직각인 걸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HI의 길이를 구하면 끝.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처음에 좀 어려울 겁니다. 삼수정 정리. 그래도 한번 익숙해지면 되게 편리한 게 이제 삼수정 정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면각입니다. 이면각. 자, 이면각입니다. 이면각.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각이라는 건요. 가장 기본인 게 뭐냐면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각. 그러니까 무조건 두 직선이어야 돼요. 각은. 나머지는 정의가 안 돼요. 원래는. 그럼 지금 이면각이란 건 뭐냐면 각 두 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면 두 개로 이루어진 각을 물어보는 걸 이면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도 좀 이상해요. 이게 면을 두 개로 딱 이렇게 만나면 그렇잖아. 그럼 여기 지금 각 요놈하고 요놈 각을 구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 각을 못 구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왜? 각이라는 정의 자체가 두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면 두 개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면 두 개가 만나는데 쟤네들 각을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정의를 내리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각이라고 안 하고요. 이면각이라고 따로 이름 붙여요. 면 두 개로 만나는 각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따로 이름 붙여서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면각도 결국에는 직선 두 개로 각을 재는 게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하는데 그 직선 두 개를 어떻게 구하냐? 알파하고 베타 두 면이 만나면 무조건 교선이 생기겠죠. 교선을 먼저 L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 놓읍시다. L이라고 딱 정해놔요. 그럼 요 교선 L 입장에서 베타에 있는 여러 직선 중에서 수직인 저 교선 L과 수직인 직선 딱 하나 그어요. 그럼 알파도 대표로 L과 수직인 직선 하나 딱 그려요. 알파 위에 있는 수많은 선들 중에서 저 L과 수직인 직선 딱 두 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교하고 얘도 직교하는 두 직선을 딱 그린 다음에 그 두 직선의 각도를 구하면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선분 두 개로 나오는 거니까 이 선분 두 개 가지고 이제 각도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두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두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릴 거냐면 교선의 수직인 두 선을 기준으로 잡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교선의 직선을 이루는 선을 기준으로 잡을 거라고. 그걸 각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교선과 수직인 요 선과 그 다음에
요 선과 수직인 요 선 두 개로 해가지고 요 각도를 구하면 그게 이면각이 되더라. 그거 두 면의 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룰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8번 한번 봅시다. 그 이면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개념 자체는. 근데 문제 풀 때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평면 ABC와 평면 BCD가 밑면하고 여기 있는데 얘네들의 각도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일단 얘네들 교선이 어디야? 요 놈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ABC 면에서 저 직선 BC와 L이라고 합시다. L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 하나 딱 그어요. 그럼 정확하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얘를 수직으로 하면 얘 밑변이 서로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밑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밑면하고 여기 있는 직선 L하고 수직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밑에도 똑같은 정삼각형이니까 얘도 밑면이 어떻게 돼 있어? 서로 이등분을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어요. 딱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요. 이걸 H라고 합시다. 요거를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한다?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자, AG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A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A. 그냥 이걸 2A라고 하자. 그럼 훨씬 더 편리하겠죠? 여기 2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루트 3A입니다. 그쵸? 자, 여기 길이가 문제입니다. GH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GH 길이? 이거 혹시 압니까? 정사면체에서 그대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밑면에 그대로 수직 내리면 얘는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2대1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루트 3A였잖아. 그치? 근데 2대1이니까 얘는 일단 이거 루트 3A. 그 다음에 그럼 GH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루트 3A 이렇게 구하겠죠. 그쵸? 왜냐면 1대2니까 루트 3A를 정확하게 3등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여기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약분되니까 결국 이거 구하라는 거야. 계산하면 약분되죠? 얼마? 그렇지,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로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면각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자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DGE와 그 다음 평면 FEGH가 어디야? 밑면이구나. 밑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면과 밑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교선이 어디에? 교선 찾아야 먼저. 이지 찾아. 이렇게. 그 다음에 각 면으로부터 얘하고 수직으로 여기 수직으로 내리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구해가지고 코사인 각 구하면 되는 거지. 이게 요 각이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더라 라는 내용. 그래서 이면각을 찾을 때 항상 교선을 먼저 찾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래요. 수직이란 거 뭐다? 자, 여기 점 P의 입장에서는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선이면서 점 P를 지나는 모든 선분하고도 어때요? 무조건 다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 요게 직선과 우리 한 면의 수직인 조건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지금 저런 모양이고요. 직선 L을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와 수직임을 보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직선 L은 얘를 포함하는 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대충 이렇게 딱 이렇게 그어요. 이거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베타하고 알파끼리 서로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이 서로 지금 수직임을 밝히라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잘 봐요. 간단해요.
L을 포함한 베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베타하고 알파의 교점, 그러니까 교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선을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M은 무조건 어딜 지나요? 무조건 어디 지나요? P를 지난다. P라는 거는 이제 직선 L과 알파의 교점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M이라는 거는 무조건 L이 포함한다는 거는 여기 만나는 한 점을 무조건 베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무조건 P를 지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P를 지나고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어때요? 모든 직선은 수직이잖아. 누구하고? L과 수직이다.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평면과 직선 사이의 수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기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도 모두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M은 L과도 수직. 여기 M이라고 합니다. 요거 M이라고 합니다. M. 요 M은 L과도 수직이고 여기 L과도 수직이잖아 무조건. 그렇지? L과도 수직이고 그 다음 자 M은 또 어디도 있어요. M은 알파 위의 선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M은 L과도 수직이고 M은 또 알파 위에 있는 직선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아이씨 그림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아이씨 어떻게 선생님 좀 그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그리신다. 자 이렇게 하자. 저 베타 딱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쵸? 여기 L이고 여기와 수직인 M 이렇게 교선이 있다고 했을 때 L이고 교선이 있을 때 얘는 무조건 수직이고요. 그쵸? 그리고 M과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O라고 합시다. O. 그러면 O를 진짜 알파 위에 있는 선이면서 O를 지나는 요 선은 N이라고 합시다. 직선 이렇게 됩시다. 그렇죠? 그럼 얘도 무조건 어떻게 돼요? 얘도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교선이 M인데 M은 당연히 L과도 수직이고 여기는 N과도 어때요? 같이 수직이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면각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교선과 수직인 요 L과 그 다음에 교선과 수직인 N과의 요 각도를 구하면 우리가 그게 뭐예요? 이면각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M은 L과 수직이니까 수직. 그 다음에 N도 무조건 어때요? L과 어때요? L과 N은 L과 무조건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왜? N은 알파 위에 있는 선이면서 L은 무조건 알파하고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선이 어때요? 다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N과 L도 어때요? 수직입니다. 그럼 N과 L이 서로 수직이니까 베타 위에 있는 선 L과 알파 위에 있는 선 N도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이면각 크기 얘네 둘의 크기잖아. 이 두 선분의 크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밝히면 된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요약하자면 M이든 N이든 다 수직이에요. 그쵸? 그리고 N은 M과 수직인 선이라고 합시다. 왜? 우리 이면각 구하려면 여기는 교선하고 수직인 선을 딱 만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N도 그럼 당연히 누구랑 수직이겠어요? L과도 수직이겠지. 왜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알파 위에 있는 어느 직선이든 간에 L과 수직일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N과 L도 수직이니까 둘이의 각도가 90도니까 얘네 둘이는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임을 밝힐 수 있더라. 말로 좀 힘들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자,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의 교선 M에 내린 교선을 수선의 말을 O라고 했을 때 지금 AO하고 알파하고 수직인 거를 밝혀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알파하고 베타가 수직이래요. 지금 얘는 이미 면과 면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 이면각이 수직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교선의 입장에서는 일단 얘가 베타의 대표
선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얘가 수직이니까 맞죠? 그러면 알파도 내가 각도를 측정하려면 여기 있는 교선하고 수직으로 딱 만나야 되는 걸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잘 봐. OA의 AO의 길이는 일단 m과 수직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수직이므로 AO와 그 다음에 n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겠지. 왜? 이 두 각을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면각의 크기 되는 거야. 근데 얘네도 수직이라면 그러면 AO는 m과도 수직이고 n과도 수직이에요. 그럼 한 직선이 다른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과의 수직이니까 결국 AO는 누구랑도 수직이라는 거예요. 알파와도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으로 하는지 이해됐어요? 대충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정사형 가겠습니다. 정사형. 자, 정사형은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림자 구해라. 그림자, 그러니까 위에서 햇빛을 내려쬐을 때 그 도형이 밑에 평면에 어떻게 그려지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건지를 찾는 걸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점은 내가 아무리 위에서 딱 쐬도 얘는 그냥 점으로 똑같이 찍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선이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찍히면 어떻게 찍혀요? 딱 요 길이로 좀 짧아지겠죠. 그쵸? 평면도 위로 볼록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딱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 구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딱 그림자 내리면 밑에 딱 그림자가 지죠. 그쵸? 햇빛을 딱 쐬면 밑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를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한다고 보통. 그래서 즉 정사형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그림자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정사형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원래 근본적으로 직선과 평면은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왜? 뭐 요 선분하고 각도를 구하는 건지 요 선분하고 각도를 구하는 건지 이거 기준이 아직 없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게 있어요. 하지만 수학자들이 여기 있는 이 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 요 선이 생길 건데 그 선과 요 직선의 각도를 우리가 면과 직선의 각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더라. 물론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근데 수학자들이 직선과 면의 각도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여기 있는 직선 L을 밑으로 딱 정사형 내렸을 때 그림자 생기겠죠? 그럼 그 그림자하고 원래 있는 직선하고의 요 각도 요거를 우리가 정사형 각도라고 얘기를 한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이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결국 이 AB의 길이를 밑에 딱 내렸을 때 여기 A'하고 B'이 요게 이제 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정사형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요 세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도가 중요해요. 자, 왜 그런지 봐봐. 얘는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선분 A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요게 나와요. 이거는 면의 넓이든 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끝입니다. 요게 이제 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무조건 코사인 세타를 구합하면 돼요. 무조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정사형의 키포인트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정사형의 키포인트. 무조건 정사형 구할 때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라. 자, 왜 그럼 코사인 세타냐?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여기가 A'하고 B'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도 세타니까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평행하게 딱 그린 거야. 그럼 결국엔 내가 여기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빨간색 여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A, B분의
밑변 A 프라임 B 프라임이죠.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AB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끝. 그래서 무조건 정사형 코사인입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도 얘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그럼 얘하고 얘의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치?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세타 나오죠? 이면각이죠. 이거는 이면각이겠죠? 그럼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면을 그대로 S에다가 우리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S에다가 S 프라임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S 프라임 곱하고 싶으면 어떻게 곱한다?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선생님 쟤는 넓이고 우리 코사인 세타는 밑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이잖아. 근데도 이렇게 딱 적용이 됩니까? 코사인 세타 구하는 게 적용이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넓이는 뭐랑 비례해요? 길이랑 비례하죠. 그쵸? 그러니까 길이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뭐 정확한 표현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넓이는 결국 길이랑 비례하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는 길이비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넓이비랑도 일맥상통하더라. 그래서 S분의 S 프라임이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뭘 곱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그것이 정사형의 넓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도 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해요. 가능한데요. 요거를 다 증명하기엔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넓이를 증명하는 건 엄청 복잡해요. 넓이를 보통 어떻게 곱하냐면 뭐 삼각형 같은 경우 2분의 1 뭐 AB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 넓이, 그러니까 길이비처럼 똑같이 코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10번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DHFB 맞나요? DHF 여기 위에 어느 길이를 AF의 길이를 이렇게 자 봅시다. 자, AF의 길이를 여기 있는 저 면 위에 있는 선분처럼 여기 위에다가 딱 그렸을 때 그 정사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딱 그대로 내려요. 이렇게 내리면 어딥니까? 딱 정확하게 중앙이잖아. 이렇게 딱. 이 길이 구하는 거죠.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저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2루트인가요? 그럼 여기가 중앙이니까 루트 2겠죠? 여기 직각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2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2 플러스 4는 x제곱 6이죠? x는 얼마? 루트 6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고요. 자, 정사의 넓이 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른 여기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럼 얘는 반대다. 왜? 얘를 정사형 내는 게 요거잖아. 보통은 이제 요게 나오고 이제 요걸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식을 원래 어떻게 구하죠? S는 다시 밑에 있는 요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요? 위에 있는 저 넓이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원래 식이었죠. 그쵸?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나옵니까? 30도? 그럼 코사인 30도입니다. 그러면 S 코사인 30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S 프라임은 이미 나왔네요. 36파이로 나왔네요. 그쵸? 넓이가. 그럼 반대로 구하는 거지. 이제 요 S를 구하는 거지. 이제 식이. 그래서 여기 반대로 곱하면 됩니다. 36파이 곱하기 자 코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요게 S가 되겠다. 24 루트 3파이 이렇게 계산이 끝. 그러니까 거꾸로 구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구할 수 있다. 위로인가? 원래 보통은 여기 넓이 주어지고 얘를 이렇게 딱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주어지고 위로 구하라고 건가? 근데 식은 어차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면 되지 반대로 그러면.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고요. 옆면이 모두 합동이래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합동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아닌가 보네요. 자, 삼각형 ABC의 평면
밑면에 딱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정사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 넓이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2고 6이니까 2디멘션이니까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면 36 빼기 4죠. 그쵸? 그래서 32죠? 루트 30입니다. 일단 루트 32 쓰세요. 루트 32 얼마입니까? 4루트인가? 그쵸? 그럼 일단 넓이 얼마야? 4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8루트예요. 얘가 이제 S입니다. 근데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에 이면각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 교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AH 길이는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수직으로 내린 거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정확하게 중심에 딱 되겠죠. 그쵸? 직각.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여기 있는 길이분에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길이는 얘가 4니까 정확하게 절반이죠. 2. 그럼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분의 얼마예요? 4루트 2분의 2.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2. 그쵸? 이렇게. 그럼 아까 넓이가 얼마나 나왔어요? 8 루트 2였죠? 거기다 코사인 세타 구하면 얼마죠? 4로 이렇게 나오더라.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구하셔라 라는 얘기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이면각 같은 경우는 교선 딱 구한 다음 교선이 입중에 다시 교선의 입장에서 각각 수직인 직선 두 개를 딱 그린 다음에 걔네들의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라는 느낌이죠. 자, 2번 평면 ABC와 뭐야? 뭐 얘는 벌써 나왔네? 얘 뭐야? 4분의 루트 뭐야? 원래 이렇게 나와있나? 뭐 먼저 어쩔 수 없이 구해버렸네요. 얘는 이렇게 구했나 보다. 봐봐. 얘는 ABC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왜냐면 옆면이 모두 다 합동이야. 근데 걔네들을 동시에 밑으로 내리면 여기 이렇게 딱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그래서 4분의 1만 딱 정확하게 등분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지금 정사형의 넓이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한 것 같아. S'의 넓이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한 건데 얘의 넓이가 아까 4 곱하기 8루트라고 합시다. 그치?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16, 4 이거잖아. 그치? 그거 4등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했나봐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했나봐요. 근데 선생님 좀 구해도 상관없죠.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된다 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요 111까지 풀면 110까지만 풀면 되겠다. 실력업이 전체적으로 다네요. 실력업은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지만 도전 너무 힘들다 싶으면 도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증명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좀 힘들다 싶으면 증명은 빼도 되고요. 이런 거 증명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증명. 이걸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념할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증명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좀 제외해도 상관없고요. 단 내가 무엇을 이면각 잴 때 딱 정확한 기준이 있죠. 교선을 중심으로 직각인 수선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각을 잰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수전 정리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